안녕하세요, 체이스다운 NBA입니다. 제가 아까 올렸던 영상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래 가장 역대급 페이스로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사실 오늘 한 개만 하려고 했는데 감사의 의미로 지금 밤까지 달려서 2개를 만들었습니다. 골든 스테이트 대 세크라멘토의 경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골든 스테이트 주전들은 압도적으로 주전들만 뛰면 전승, 그리고 이제 백업 멤버들이 나왔을 때는 전패 구도를 달리면서 극과 극의 농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세크라멘토는 팍스, 반즈, 사보니스, 허터 등 윈나우 자원을 나름 다수 포진시킨 세크라멘토입니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이 너무 길어서 15분 내외로 그래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골든 스테이트 주전들의 공격 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막강한 골수 주전들인데 사실 뭐가 문제가 되거나 이런 장면들을 제가 보면서 이제 지적을 하거나 아니면 잘된 점은 반대로 되게 칭찬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많이 하는데, 골든 스테이트의 주전들은 너무 이제 안정 궤도에 올라가 있다 보니까 크게 말할 게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경기에서도 골든 스테이트 최전성기 포스 난다, 그때처럼 이기기 힘든 골스가 되었다라는 평가를 한 바 있었는데, 오늘도 1쿼터 초반부터 압도적인 기세로 골든 스테이트 주전들이 치고 나갑니다. 반대로 할리버튼을 보내고 사보니스를 영입하면서 나름대로는 이제 윈나우 구색을 갖춘 세크라멘토인데 슈팅 난조 그리고 골든 스테이트 주전들의 강력한 수비에 밀려서 길을 전혀 못 피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까지 골든 스테이트의 코치였던 마이크 브라운 코치가 지금 감독으로 가 있기 때문에 골든 스테이트를 잘 공략할 만한 포인트를 갖고 나오지 않았을까 했는데 경기 초반에는 아직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아요. 골든 스테이트 원정을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사실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일단 힘든 출발을 세크라멘토가 하고 있어요. 결국에 이렇게 10점 차 정도 벌어지면 작전 타임을 안 부를 순 없습니다. 그래서 작전 타임을 부른 다음이 중요한데 세크라멘토가 작전 타임 부른 이후에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건 세크라멘토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감독의 역량 이런 걸 평가할 때 작전 타임 이후의 공격 성공률 그리고 인바운드 패턴 이런 것들을 많이 평가를 하는데 지금 세크라멘토가 분명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10점 차를 좁히고 동점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저게 무슨 윈나우 멤버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팍스의 사보니스의 허터 그다음 반즈까지 주전급 선수들을 대부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경쟁력은 있는 팀이에요. 반대로 타임아웃을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대팀이 핫핸드일 때 그런 흐름을 끊어주기 위함인데 마이크 브라운 감독의 저 작전 타임은 굉장히 적절했다 보여지는 게 골든 스테이트 주전들이 아까까지 점수를 퍼붓다가 작전 타임 이후에 야투 감각이 식은 게 눈에 보이거든요. 마이크 브라운 감독의 초반 작전 타임은 대성공입니다. 자, 이 와중에 골든 스테이트의 공격을 이끄는 선수는 역시나 스테픈 커리, 그리고 그 다음으로 꼽는 선수는 요즘 앤드루 위긴스예요. 사실 스테픈 커리의 기량은 말할 것도 없고 앤드루 위긴스도 전체 1픽으로 데뷔했을 만큼 잠재력이 있는 선수였잖아요. 근데 두 선수 다 지난 플레이오프를 치르면서 농구가 더 늘었어요. 골든 스테이트의 여러 선수들 중에서도 커리, 위긴스, 루니 이렇게 3명은 지난 플레이오프를 치르면서 기량이 느는 게 보였거든요. 앤드루 위긴스가 이런 죽음볼 처리까지 해주면은 클레이 탐슨을 대신해서 지금 거의 2옵션으로 위긴스가 많이 자리를 잡고 있죠. 앤드루 위긴스의 최근 활약 놀랍습니다. 자, 그리고 골든 스테이트 벤치 타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영상 오프닝 부분에서 최근에 골든 스테이트가 주전들은 압도적 승리 그리고 백업 멤버들은 압도적으로 패배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오늘은 다르다 하면서 골든 스테이트 벤치가 이를 갈고 나온 것 같아요. 공격에서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여주는데 역시나 조던 풀이 풀어줘야죠. 조던 풀이 최근 2경기 부진하면서 벤치 타임을 이끌어주지 못했고 아무래도 이제 풀의 개인 기량 문제라기보다는 새로운 선수들과 벤치 조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조던 풀의 플레이가 많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조던 풀이 게임을 조립해주고 풀어나가기 시작하니까 골든 스테이트도 벤치 타임의 공격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골든 스테이트의 벤치 타임도 결국엔 강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와쿠무라고 불리는 3명의 유망주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조던 풀의 돈테 디비첸조 그 다음에 자마이컬 그린까지 이 3명이면 웬만한 팀의 주전급이죠. 그리고 이제 공격보다는 사실 수비적인 문제가 두드러졌던 라인업인데 수비도 많이 좋아진 모습을 지금 포제션들에서 보여줍니다. 특히나 지금 조던 풀이 여러 차례 좋은 수비를 보여주는데 조던 풀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까지는 저렴합니다. 다음 시즌 이후부터 4년간 거액의 돈을 받는 그런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스티브 커 감독도 이제 수비적으로 조던 풀이 나아져야 된다고 주문을 했거든요. 이런 장면들 너무 좋네요. 그리고 아까 잘된 공격 장면들에서 보셨겠지만 결국 잘된 공격 장면이 많다는 거는 안 된 공격 장면이 적다는 거거든요. 턴오버 파티 이런 것도 저번 2경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줄여왔습니다. 다만 아까 좋은 수비 장면들도 있었지만 결국에 지금 넣은 만큼 실점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분명히 수비 문제는 아직 보이긴 해요. 특히나 이제 와이즈먼의 2대2 수비 요령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쉽다는 평가를 받죠. 와이즈먼 선수가 개인적인 툴은 좋다 보니까 어느 정도 1대1 수비나 림 프로텍팅은 해주는데 2대2 수비에서의 간격 조정 이런 게 사실 빅맨으로서 제일 어려운 건데 아까 이제 오후 영상에 보여드렸던 앤서니 데이비스의 수비와 비교를 해보면 좋겠어요. 물론 와이즈먼에게 너무 가혹한 비교가 될 수 있지만 분명히 이제 교보제로 삼을만 합니다.
어쨌든 골든스테이트가 벤치타임에 최근 압도적인 리드를 내줬음을 감안하면은 이 정도면 벤치타임도 준수하게 잘 보내고 1쿼터를 대량 득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쿼터에 사실 골든스테이트 팬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는데 드디어 골든스테이트 농구에 적응해가는 와이즈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번 경기에서도 와이즈먼이 최근에 개인 플레이를 줄이고 어떻게든 2대2 팀 농구로 풀어가려는 모습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대부분 지금 와이즈먼의 스크린 후 2대2에서 파생된 공격들이 많거든요. 와이즈먼의 스크린 자체도 많이 늘었고 어쨌든 와이즈먼 본인이 부지런히 스크린 걸고 어떻게든 팀 플레이 속에서 뭔가 하려고 하니까 이런 득점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또 와이즈먼이에요. 굳이 안 되는 3점을 무리해서 던지거나 아직 안 되는 포스트업을 무리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스크린도 와이즈먼의 스크린인데 지금 와이즈먼이 완전히 골든스테이트 벤치의 드레이먼드 그린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정말 조던 풀과의 호흡 기대되거든요. 지금은 와이즈먼의 사이즈에서 나오는 존재감을 또 활용한 그런 플레이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런 의문을 좀 드실 수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공격 장면 많고 와이즈먼도 잘했는데 왜 점수차가 저 모양입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세크라멘토의 공격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겠죠? 일단 페이스가 엄청나다 보니까 실점이 많아지는 건 당연한 건데 세크라멘토가 벤치에서 나오는 선수들의 퀄리티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나오는 선수들도 그렇고 그리고 결국에는 디에런 팍스가 이제 먼저 출장을 했는데 골든스테이트는 벤치 멤버들만 내보내잖아요. 이러면 상대 주전과 우리 벤치의 대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디에런 팍스를 전혀 제어하지 못해서 골든스테이트가 점수를 다 따라잡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라인업 구성의 문제라고 좀 볼 수도 있는데 스티브 커 감독이 지금은 완전히 주전과 벤치를 분리해서 내보내곤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벤치 선수들에게 경험치를 쌓이게 하기 위함이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지는 않을 수도 있고요. 어느 정도 이제 스티브 커 감독이 라인업의 변동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정말 이번 시즌 골든스테이트의 주전 라인업 강력해 보입니다. 사실 지난 플레이오프에서도 어쨌든 지금 주전 5인의 백업 멤버였던 조던 풀 그리고 이제 페이튼 이세하고 오포주까지 이렇게 8인 로스터로 우승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조던 풀까지 있으니까 그중에 6인은 있는 거고 주전 5인은 건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라인업이 파이널에서 우승한 지난 시즌의 가장 강력한 라인업이라는 거죠. 이번 시즌에 다른 챔피언 팀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 라인업이 최강이라고 해도 아무도 토를 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말 물 흐르듯 공격 흘러가거든요. 73승 하던 시절에 골든스테이트 포스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케빈 듀란트가 급은 아니더라도 해리슨 반지 있을 때보다 지금 앤드루 위긴스의 공격과 수비에서의 기량이 더 좋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73승 시즌보다도 주전들의 경기력은 더 좋다고 볼 수도 있어요. 대신에 그때는 리빙스턴이나 이거달라 같은 선수들이 벤치에서 나오면서 뭐 말이 벤치지 거의 주전급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었는데 그 차이만 있는 거지 주전 5인 기준으로는 1415 시즌이나 1516 시즌의 골든스테이트 급보다도 더 강하다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순식간에 경기를 초토화시켜버리고 지금 전반전 90점 페이스로 득점했는데 아무리 현대농구라도 놀라운 기록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라인업은 수비도 강해요. 수비도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라인업 중에 하나가 저 골든스테이트의 주전 라인업인데 과거에 이제 해리슨 반지 있던 시절에 그 당시 또 스테픈 커리의 수비력보다는 지금이 훨씬 올라왔거든요. 지금 저 커리, 탐슨, 위긴스, 그린, 루니 이 라인업은 수비적으로 거의 공백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격과 수비 모두 리그에서 가장 강한 라인업이다 라고 주장을 해도 무방할 정도의 스타팅 라인업을 골스가 갖췄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골든스테이트는 칭찬만 하십니까? 딱히 이제 흠이 잡을 게 없어서 칭찬만 하는 거고요. 굳이 잡자면 클레이 탐슨의 폼 정도는 좀 아쉽네요. 기계신 한번 강림할 때가 됐는데 클레이 탐슨이 지난 시즌에 부상 복귀한 선수입니다만 좀 폼은 아쉽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세크라멘토는 주전급들의 대결에서 완벽하게 밀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이 아쉽다고 이제 평가를 많이 받죠. 지금 케빈 허터, 그 다음에 해리슨 반즈, 사보니스, 팍스 이런 선수들이 결국 좀 애매한 주전급들 아니냐, 얘네들 데리고 어떻게 뭐 우승을 노려볼 거냐라고 할 수 있는데 할리버튼이라는 슈퍼 유망주가 있었기 때문에 할리버튼 그리고 지난 시즌에 뽑은 데비온 미첼 그리고 이번에 뽑은 키건 머레이 이런 선수들 중심으로 좀 팀을 개편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그 와중에 지난 시즌에 저희 채널에서 많이 소개해드렸던 말릭 몽크, 레이커스 팬분들에게 몽신이라고 불리던 그런 선수의 플레이가 보입니다. 결국에 이 팀의 코어는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팍스, 사보니스 중심이 될 것 같은데 팍스와 사보니스가 지금 골든스테이트의 뭐 주전 5위는 물론 그 중에서도 비유를 하자면 이제 커리와 그린 같은 듀오가 되어줘야 되는데 사실 뭐 미안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이제 우승만이 전부냐, 세크라멘토 입장에서 나름 재밌는 농구 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반전 89점, 거의 90점 페이스로 상대를 정말 초토화시켰고요. 이거를 그냥 산수로 막 계산해보면은 경기가 끝났을 때 거의 180점을 기록을 했겠네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페이스로 골든스테이트가 득점했습니다.
그리고 여태 말씀드린 내용의 반복이에요. 지금 약속의 3쿼터가 당연히 기대가 되는 게 아까 골든스테이트 주전 그리고 세크라멘토 주전 붙었을 때 골든스테이트 주전들이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기대가 되는 거죠. 냉정하게 이제 사보니스 체제로는 과연 골든스테이트의 저 라인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골든스테이트의 저 모션 오펜스를 감당을 하고 커리와 그린의 2대2 이런 거를 감당하려면은 수비가 좋은 빅맨은 필수적이거든요. 이런 장면들 골든스테이트의 드레이먼드 그린이나 케본 루니까지 자유롭게 득점을 하게 된다면은 정말 그거는 수비가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던 풀이나 앤드루 위긴스 같은 선수도 뭐 3점 슛이 리그에서 각각의 포지션에서 최고급으로 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되었고요. 지금 이런 장면이 이제 또 한 번 나오는데 사실 이런 실점은 나오면 안 되는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크라멘토의 수비가 골든스테이트 주전들에게 완전히 붕괴를 당했네요. 24점 차가 났고요. 뭐 세크라멘토 쪽에서는 또 타임아웃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클레이 탐슨의 폭발력 3쿼터에도 기대를 해봤는데 뭐 그렇게까지 폭발적이지 않네요. 그러면 골든스테이트 주전들이 왜 이렇게 막강해졌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커리, 위긴스, 케본 루니 이 3명의 수비가 지난 플레이오프를 치르면서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스테픈 커리 쪽으로 매치업 헌팅이라도 하고 했는데 이런 게 이제 안 먹혀요, 일체. 지금 세크라멘토의 핵심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번으로 팍스를 쓰고 5번으로 사보니스를 내보내는 나름의 스몰 라인업인데 지금 뭐 거의 2점 농구가 되고 있거든요. 스몰 라인업을 돌리는데 2점 농구한다? 그러면은 뭐 지금 3연패하고 있는 레이커스 농구 되는 겁니다. 3점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물론 이제 말링 몽크 같은 선수가 벤치에서 보강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간 지난 시즌 세크라멘토에서 3점 제일 많이 던지던 버디 힐드하고 그 할리버튼을 동시에 인디애나 쪽으로 넘겼거든요. 아무래도 힐드 할리버튼이 있을 때보다는 3점이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골든스테이트는 3쿼터에 24점차 압도적인 리드를 잡으면서 주전들을 생각보다 오래 썼어요. 이 얘기는 커 감독은 이미 경기가 끝났다고 판단을 하고 벤치 자원들을 오래 내보낼 생각으로 주전들을 그냥 마지막까지 길게 뛰게 한 것 같거든요. 이러면은 남은 시간 동안 골든스테이트의 벤치 타임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벤치 타임 나쁘지 않습니다. 전반전에도 선방했었고요. 아까 24점 차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전반에도 그랬습니다만 점수를 벌리지 못해도 까먹진 않고 있어요. 오늘 벤치 타임에서 아쉬운 걸 좀 꼽자면 잘 안 터지는 3점인데 기본적으로 쿠민가와 와이즈먼이 3점 능력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되다 보니까 조던 풀이 침묵할 때는 3점이 전체적으로 좀 잠기는 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뭐니 해도 턴오버인데 어쨌든 골든스테이트 벤치 타임의 핵심은 2대2 수비 개선하고 저 턴오버 줄이기가 될 것 같습니다. 왜 2대2 수비를 말씀드리냐면은 저 2대2 수비를 제외한 수비는 와이즈먼이 괜찮게 할 때도 좀 보여요. 근데 2대2 수비에서 아직도 너무 감을 못 잡고 허우적거려서 좀 아쉽다는 거죠. 그리고 커 감독이 새로운 라인업을 구사를 하는데 지금 이제 클레이 탐슨 넣고 나머지 4명 전부 유망주 넣었죠. 이건 아무래도 일종의 기 살려주기 라인업이 아닌가 합니다. 최근에 이제 감각을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 클레이 탐슨 그리고 이제 유망주들을 출격을 시키는 건데요. 근데 슬슬 이거 골밑 놀이터 시작되죠. 제임스 와이즈먼이 엄청난 신체 조건과 운동 능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케본 루니 훨씬 더 작은 선수가 골밑을 지킬 때보다 골밑 수비가 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이제 와이즈먼만 나오면 페인트 존이 놀이터가 되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아직까지 미성숙해요. 팔을 들고서 이제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발은 따라가면서 이제 파울은 한다든지 지금 이런 것도 사실 가만히 있어야 되는 장면인데 파울 불렸어도 할 말 없거든요. 그러니까 와이즈먼이 수비에서 이제 의욕이 앞서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골든스테이트가 지난 경기를 치르면서 가장 많이 이제 활약에 대해 비판을 받았던 선수가 조던 풀인데 조던 풀이 야투를 저렇게 안 던질 수가 있냐 왜 이렇게 소극적이냐 얘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난 경기와 다르게 적극적인 조던 풀이고요. 조던 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뭐 검증은 끝난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해 정규 시즌은 물론 플레이오프에서도 잘하는 모습을 보인 선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실력이 아닌 이제 벤치 멤버들과 호흡을 맞춰가는 그런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경험이란 게 왜 중요합니까? 경험이 있어야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대처를 잘 하는 건데 지금 이제 경기가 안 풀리기 시작하니까 경험이 부족한 골든스테이트 선수들의 조금 급한 플레이들이 나오고 있죠. 물론 커 감독이 전략적으로 라인업을 배치하지 않고 그냥 유망주들끼리 같이 내보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어쨌든 간 정말 주전과 벤치의 수비 차이가 이렇게까지 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수비력 차이가 나긴 하네요. 벤치 라인업만 나오면 주로 골밑하고 외곽에서 2점은 높은 확률로 먹고 3점을 많이 허용하고 이런 식으로 수비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레이커스 팬분들이 계시다면은 저 말링 몽크 정말 그리울 것 같습니다. 점수차가 12점 차로 좁혀졌어요. 결국에 골든스테이트 주전 꺼냅니다. 아까 3쿼터에 사실상 주전 뺀 거였을 텐데 어쩔 수 없이 나왔고요. 주전들이 나왔는데도 경기 흐름이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들어간 슛들입니다만 아찔한 찬스를 계속해서 내주고 있는 골든스테이트입니다.
그리고 공격도 마찬가지인 게 선수들이 손이 식을 수밖에 없죠. 아까 3쿼터 한 3분께 나갔던 것 같은데 뭐 거의 12분을 쉬다가 나오면은 선수들이 당연히 손끝 감각이 살아있을 리가 없습니다. 슛이 안 들어가요. 반면에 세크라멘토도 젊은 팀이기 때문에 신나게 달렸기 때문에 페이스 올라왔습니다. 아까 골스 주전대 상대할 때하고는 다르죠. 지금 순식간에 투포지션 게임으로 좁히고 있는데 스티브 커 감독 저번 경기에서도 노발대발했는데 오늘 경기도 씁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커 감독이 작전 타임으로 끊어준 다음에 뭔가 이제 스테픈 커리나 위긴스 같은 선수들이 한 방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의문의 시도들이 골든스테이트 쪽에서 이어지고 있어요.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을 놓치고 있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골든스테이트에서 쐐기포 하나만 들어가주면 되는데 커리의 이 레이업, 위긴스의 이 레이업 뭡니까? 갑자기 골든스테이트? 아직 1분 이상 남겨져 있는데 지금 4점 차로 좁혀졌어요. 이거 질 수도 있어요. 결국 스테픈 커리의 쐐기포 이런 걸 중계하고 싶은데 뭐 이게 정말 미적지근하게 이상하게 경기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정확한 자유투와 마지막에 위무원의 끝내기 수비로 승리를 하긴 하네요. 골든스테이트는 전반전에서의 경이로웠던 그 90점에 육박하는 득점을 했던 경기력, 그리고 후반전에 어이없는 경기력을 모두 보여주면서 정말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했는데요. 마지막 장면에서 저 스테픈 커리의 씁쓸한 표정이 또 뭐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경기 승리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박스스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든스테이트는 기본적으로 130득점 엄청나게 다득점했기 때문에 뭐 박스스코어지는 풍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쉬운 걸 짜자면 저 클레이 탐슨이죠. 야투 10개 중에 3개, 3점 7개 중에 2개로 부진을 했고 8득점에 그쳤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벤치 라인업을 이끌어달라는 임무도 완수하지 못했고 오늘 클레이 탐슨의 경기력은 좋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30분 좀 넘게 뛰면서 야투 22개 중에 11개, 3점 12개 중에 7개를 퍼부었던 스테픈 커리, 오늘도 33득점을 기록했는데 스테픈 커리는 최근에 정말 물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앤드루 위긴스 정말 진정한 공수겸장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24득점에다가 3개 스틸, 2개 블락슛까지 곁들이면서 공수겸장으로서 오늘도 사실상 골든스테이트의 2옵션처럼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조던 풀이 살아난 건 고무적이긴 해요. 조던 풀이 27분 뛰면서 24득점, 야투 14개 중에 7개, 3점 5개 중에 3개를 넣으면서 내가 호흡의 문제지 기량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건 증명을 했는데요. 근데 조던 풀의 득실 마진 오늘도 마이너스 18로 꼴찌입니다. 최근에 조던 풀하고 와이즈먼은 했다 하면은 두 자릿수 마진의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와이즈먼도 오늘 좋은 활약을 전반에 보여준 구간이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득실 마진 마이너스 10을 기록하면서 4쿼터에 상대 수비를 전혀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와이즈먼에게 이 픽이라는 기대치나 기회비용을 제하고 본다면은 어쨌든 간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공격에서의 유기적인 모습들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20분을 안 뛰면서 14득점을 넣은 것도 좋은 이제 공격 효율을 보여준 거고요. 다만 이제 출장 시간을 더 부여받아야 될 선수인데 조금 더 본인이 기량을 늘려야겠죠. 이렇게 봤고요. 세크라멘토의 박스스코어로 넘어갑니다. 개인적으로 세크라멘토를 정말 윈나우 팀에 포커스를 맞추고 봐야 되느냐, 저 벤치 아니면 이제 유망주 팀으로 봐야 되느냐 정말 헷갈리는데 어쨌든간 이제 긍정적인 거는 벤치에서 이번에 뽑은 저 키건 머레이가 야투 14개 중에 6개, 3점 10개 중에 4개를 넣으면서 16득점을 올렸어요. 그리고 벤치 라인업은 어쨌든 득실 마진도 플러스였고 지금 저 세크라멘토의 키건 머레이, 말릭 몽크, 리션 홈즈, 지난 시즌에 뽑은 데비온 미첼, 그다음 테렌스 데이비스까지 이 라인업은 분명히 벤치 라인업으로서 굉장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만타스 사보니스의 저 득실 마진 마이너스 25, 이거 어떡합니까? 팀이 5점 차로 졌는데 팀의 에이스 빅맨이 득실 마진을 마이너스 25를 기록을 했어요. 이러면 사실 답이 없죠. 제가 아까 경기 중간에도 사보니스 같은 빅맨을 보유한 팀이 골든스테이트를 넘어서는 건 굉장히 어렵다라고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골든스테이트가 저런 빅맨들 요리하면서 지금 자리까지 온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두 번째 경기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은 사랑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는 체이스다운 NBA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